애플 2018년 3분기 매출면에서 무려 17%나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허술하기가 짝이 없네요.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제가 나름대로 추측해본 결과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17년 3쿼터에 기록되었던 금액이 248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요. 2018년도 3분기 때 299억 달러를 기록하게 됩니다. 대략 17% 정도 총 매출의 신장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긴데요. 17%면 어느 기업에서도 그만한 성장률을 내기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아이폰 판매 대수는 2017년도 대비 단 1% 증가를 하는데 그쳤다라는 거죠. 다른 지표에서도 한번 봅시다. 아이폰 판매 대수 대비 금액 성장률 퍼센테이지를 좀 보자 이거예요. 총 매출액이 33%가 신장했을 때는 판매 대수는 대략 30%대, 그리고 아이폰 안에서만 총 매출액의 증가는 59%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판매량 대비 금액이 안정적으로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폭락을 한 때죠. 폭락을 하더라도 같이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0%대 10% 안쪽으로 성장했으면 둘 다 엇비슷해요. 이렇게 차이가 난 적이 없다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만한 점은 뭐냐면 작년하고 대수가 동일하게 팔렸는데 금액은 더 많이 벌렸다 하는 건 높은 기계값으로 인한 이득을 봤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이폰 X의 가격은 싼 게 142만원, 비싼 게 163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을 가지고서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얘네들이 적게 팔리지도 않았어요. 꽤나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어떤 버프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냐면 첫 번째 10주년 기념,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겁나 뻥튀기를 해냅니다. 3D 안면인식 카메라가 장착이 되었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미래와 만난다, 나를 알아보는 휴대폰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펌프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이걸 사용해 봤을 때 그렇게 큰 뭔가 대단한 거는 없었다는 거야. 그냥 얼굴 들었을 때 얼굴 인식해서 잠금이 해제된다라는 거.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좋긴 한데 이만큼의 가격을 지불하고 이걸 꼭 써야 하느냐라는 물음이라면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지가 3개가 더 늘었죠. 기존에 있었던 제품군에서 얘네들을 단종시키지 않은 상태로 플러스 알파를 해서 얘네들도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순 매출액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겁니다. 예전 같으면 신제품이 발매되면 이전에 나왔던 제품군을 대거 퇴거시키고 단종시키면서 앞에 있는 애들이 주력으로 팔릴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하지만 아이폰 X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얘가 잘 안 팔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전 버전들에 대한 어떤 선택의 폭을 계속해서 늘려놓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판매를 지금까지 이어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의 판매량은 줄어들진 않았고 많이 판매가 되긴 했어요. 현상 유지 정도는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로 나온 신제품군이 가격대가 점프하다 보니까 이것이 매출의 신장으로 이어졌다 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더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단지 얘네들이 고가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리고 또 많이 성장했느냐, 이것뿐만은 아니거든요. 과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었던 때는 애플이 어떤 패턴을 보였을 때였냐면 기계들을 많이 내놓지 않고 심지어 아이폰 6에서 6S만 내놓고 그 시점에 굉장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어요. 뭔가 이제 고객들을 위한 선택지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뭔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라는 걸 얘네가 동물적으로 감지를 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얘네들이 완벽한 장사꾼의 마인드로 돌아서게 만드는 계기가 바로 이 시점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원본과 플러스 버전, 이 두 가지 버전을 지속적으로 내놓게 됩니다. 7도 마찬가지로 아이폰 7과 아이폰 7 플러스의 버전이 나오게 됐고, 아이폰 8도 아이폰 8 그리고 아이폰 8 플러스가 나오고 아이폰 10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매출이 점차 신장을 하죠. 아이폰 7을 내놓은 해 그 다음 해 연도에는 7% 성장을 보였습니다. 아이폰 8과 아이폰 10을 내놓은 그 해는
뭐 대수는 많이 안 팔렸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20%에 가까운 성장을 이루어내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서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삼성이나 LG의 생존 전략이었던 니들이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다 준비했어. 그러니까 이 중에서 골라 가져가 라고 하는 태도를 애플도 점점 취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쁘냐? 라고 말하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신제품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점점 떨어지고 구버전에 대해서 자꾸 기대게 되는 성향이 생기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삼성처럼 몰개성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매번 시리즈마다 독창성, 획기적인 어떤 면들을 갖고 나왔어요. 혁신적인 디자인, 괜찮은 디자인, 좀 더 편리한 디자인을 찾아서 계속 변경되어 갔다고 치면 아이폰 6 이후로 나온 아이폰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 면들이 어떤 하나의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원동력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류와 가지수가 많아져야지만 고객들이 아이폰을 구매를 한다라는 등식이 성립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좀 더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들려온 것은 차세대 아이폰이 총 4종으로 발매가 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측해봤을 때 단종될 것들은 SE와 6S와 6S 플러스 정도가 판매가 이제 끊어지고 7과 7 플러스부터 판매를 이어나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총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7과 7 플러스, 8과 8 플러스, 그리고 X 5가지 종류에다가 4가지 종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럼 총 9가지 종류의 아이폰이 매장에 깔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몰개성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 차세대 아이폰 4종은 전부 다 노치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하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이 제품을 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노치 디스플레이는 X에서 끝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 폰에서는 노치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좀 더 혁신적이거나 좀 더 다른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나와주기를 바랬어요. 물론 이제 현재 애플은 모험보다는 안정성에 좀 더 포석을 두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새로운 휴대폰을 낸다고 매출이 신장된다 라는 어떤 등식을 잘못 인지한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더 괜찮은 제품들을 만드는데 진력을 하기보다는 고객들이 뭘 좋아할까의 주파수를 맞추려고 노력하다가 정말 정작 취해야 할 좋은 기술들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 어떤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얘네들이 진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이번 타이밍에 굉장히 크게 주춤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애플 대기업이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어들였어. 순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도 호조다. 이런 것들이 잘못될 이유가 없다. 애플은 계속 발전해 가기만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4종류의 아이폰을 가지고서는 시장에 어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휴대폰은 계속 뭔가 신기술 들고 저가 전략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얘네는 여전히 자기네들의 아성이 높다고, 자기네들의 아성이 단단하다고 멍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 이러다가 2010년에 LG꼴 납니다. 진짜로요. 2010년에 LG꼴 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의 결론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애플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번 휘청할 때도 있었고 저성장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33%라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져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의 애플이 잘해서가 아니라 과거 잡스가 남겨놓은 유산을 물려받았고 그 유산을 하나 둘씩 팔아먹고 자존심, 그러니까 정체성을 하나 둘씩 내려놓으면서 가져오게 된 그런 이득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AR이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많이 불안정합니다. 물론 5년 안에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이 등장을 해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애플이 놓는 포석이 잘못되면 사실 애플도 쉽게 버텨낼 재간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죠. 애플 휴대폰 튼튼하게 만들고 에코 시스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칭찬할 만한 포인트는 굉장히 많지만 이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장담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이 4가지 종류의 아이폰이 등장하는 이 타이밍에 애플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잠깐 한번 해봤습니다. 애플
잘해야 된다. 그런데 다만 올해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네, 힘드네 이거. 잠깐만, 근데 기존에 녹화해놓은 걸 어떻게 짬뽕을 하지? 어렵네 이거. 앵글, 요 앵글 괜찮죠? 네, 딱 책 읽는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요. 그래요. 빨리 녹화해서 오늘 중에 업로드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